안녕하십니까. 주식수학 K입니다. 103 주식수학 K.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각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정신 차릴 수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만 공부를 하시고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도 주식시장 종목 자체가 너무 많고 두려운 정보들이 우리가 다 소화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나 이런 거에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입장을 먼저 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개별 사실에 치우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놓치다 보면 굉장히 너무 마이너한 작은 요소에 치우치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뒤떨어지고 주식시장 전체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걸 믿지 못 봐서 거기에 휩쓸려 같이 따라가서 밀려버리는 그렇게 됩니다.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난 장마가 오고 어디 서울의 일부 지역은 잠기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날씨를 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만 보지 않고 자기 주변만 보다 보면 그 큰 물난리에 휩쓸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방식도 있고 밑에서부터 위로 보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밑에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흐름부터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제가 비유한 것이지만 이런 4계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식은 거래하기에 좀 좋은 계절이 있고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리스크 관리가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약간 투기성 같은, 주식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희망도 많지만 절망도 많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굉장한 손실을 보고, 물론 또 굉장한 이익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익보다는 손실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일단 초기 투자하신 분이나 꾸준히 투자하신 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수익성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순차적으로 추수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추수를 하는 시기가 오고 그 겨울이 오고 다시 전체적인 주식시장이나 경제활동이 둔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계셨던 주식 포지션을 굉장히 축소를 하고 현금화하여서 그 다음 봄을 기다리고, 그러는 겨울 동안에는 지난 시기에 거래했던 것을 분석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시기를 잘 판별하셔가지고 좀 짧은 시기에 단기 매매에 치중하시는 것보다 좀 중장기 매매에 치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고,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큰 흐름을 봐야 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단기적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은 자기의 현 상태를 알 수 없는 남한테 맡기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매매 하셔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단기 매매는 굉장히 흥미로울지 몰라도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타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건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차트인데요. 지난 2016년서부터 2018년 사이를 보면 굉장히 그 전에 한 3년 기간은 별 변동이 없는 아주 고요한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2016년 11월, 12월서부터는 기지개를 펴면서 주식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봄과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거보다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큼 단기적으로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겨울서부터 플랜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긴 호흡으로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보다는 좀 더 낮게 좀 더 임박해서 2016년 11월 말 정도부터 예의주시해 가지고 상승에 올라갈 때 조금씩 피라미딩으로 조금씩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고 이미 여름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고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요동치는 기간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때부터 장기 플래너로 조금씩 매도를 하고 매수도 하고 이런 순환매 방식이 많이 온다고 신문지상에서 나올 것이긴 한데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기 2017년 한 5, 6월 돼야 주식을 매입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많이 오를 때에는 그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남들이 돈을 벌고 주변에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화랑이 됐다고 소문을 듣고서 오면은 한 2017년 여름쯤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순환매가 되고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주가를 충분히 매입한 주가를 서서히 약간씩의 추가 매매를 통해서 개인들과 함께 주가를 올리는 그리고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팔고 매도하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시기는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더 투자하기를 꺼리는 시기여야 되고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가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투자에 참여하는 기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등락의 폭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때 투자를 적극 권하시는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왔을 때는 이때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엑시트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주식이 이 노란색 선이 30주간 이동평균선인데 이 30주간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는 전문가나 좀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일부를 현금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일부 금액 현금화하는 방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이 오면 조금씩 내려감에 따라 현금화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름에서 가을에서 이 30주간 이동평균선을 상향으로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해서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흐름에 따라서 주식을 현금화를 하시고 추운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자기가 그전에 했던 주식 거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 주식 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는 그런 시기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더 빠지고 충분히 더 빠지고 나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봄 기운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봄 기운이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겨울이 지나서 이런 중간중간 약간의 매집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매집하는 구간이 생기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매집하고 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매입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충분히 빠졌을 때 중간중간 매집을 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된 순간부터 주식이 서서히 올라갈 추가적으로 그래서 또 개인들도 더 이상 매도를 안 하고 같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노란 선이 30주간 이동평균선인데 30주간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깔고 60주간 이동평균선도 밑으로 깔고 이게 정배열에 해당되겠습니다. 120주간 이동평균선이 다 밑에 있고 이게 정배열이 돼서 같이 올라가면 정배열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순간 조금씩 따라가시면서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기보다는 따라가면서 매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건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다는 건 증명이 됐지만 그 전에 올라갈 때 매수하셨다고 하면 이런 구간을 만나서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다시 이런 구간을 만나서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는 개인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령 이 중간에 어느 구간에서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안 하면 매입을 그치고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서와 같이도 매수하실 수 있죠. 이 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32등 평균선을 하향으로 아주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면 일부 매도하시든가 전부 매도를 하시든가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보고서 주식 거래를 하셔야지, 이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어떤 정보에, 단기적인 정보에 의해서만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있고, 주식이 뭐 3천을 간다, 4천을 간다, 5천을 간다, 이런 식의 희망찬 소식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신규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 주식을 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주식에 들어와서 사실 만큼 샀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주가가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단계 같은 측면이 있어서 더 이상 시장에 투입될, 더 이상 시장에 참여할 개인이나 투자자가 없으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을이나 겨울에 이 베어마켓을 굉장히 투자자들은 실망스럽게 바라보지만, 이 베어마켓이 있어야 다시 이렇게 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좋을 수가 없고 끝까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는 가을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너무 좋고 시장이 너무 모든 사람이 긍정적일 때는 오히려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이런 경계감을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이 가을과 겨울에는 지난 투자에서 실패했던 것,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실력을 발휘 못했던 부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익을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주식 투자 공부를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실 때에는 자기가 본인이 읽어보셨던 책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과거의 차트, 지나온 차트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아까 보셨던 부분들을 좀 더 일간 차트로 보면 2016년 11월 정도부터 저점을 찍고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3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을 돌파할 때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 시점에, 적당한 시점에 주식의 일부, 자기 투자금의 일부,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일부를 투자하셔가지고 본인의 투자하신 시점이 맞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보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우리가 동행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이 시점에 일부를 투자하시면 만약 이 주식 차트가, 주가 지수가 다시 하향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나 물타기라고 해서 더 매입하시는 것은 금지하시고, 이 선을 3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행히 3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다시 더 올라간다면 이 정도 시점에서 추가 매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간 차트에서도 3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고 주간 차트에서도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이 30주간 이동평균선을, 3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투자에 기본되는 가이드로 삼으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배열에서 3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켜가는 한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에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 단기적인 고점이 와서 하향한다 그러면 일부 투자금을 하향 속도에 따라서 투자금을 좀 다시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화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고 추가 매수하시거나 물타기 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투자 스킬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자금 투입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것들의 끊임없는 본인만의 스킬, 본인만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실질적인 데이터 작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유죄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징후가 보였을 때 투자하고 투자금을 늘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금을 현금화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이 가까워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50선 정도를 가운데 두고 상하로 굉장히 기복이 심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모든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많고 돈을 손실을 보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 아까 봄 시점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약간 느긋한 자세로 임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뒤따라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손실도 굉장히 있을 수가 있고 감정적인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그걸 만회하고자, 아니면 더 추가적인 이익을 보자 굉장히 자금을 여러 군데에서 끌어오고 차입을 하여서 거래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간에는, 이 여름 구간이 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정보를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남들은 다 먼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좀 더 그걸 만회하고자 과감히 투자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이르고 결국은 꼭지를 잡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고 지루한 여름 같은 경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하향해서 가을, 이미 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작업이 있고, 그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먼저 선도하게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도하는 금액을 대부분 개인들은 존버라든가 아니면 뭐 가자 외치면서 그걸 지키려고, 그 주가를 지으려고 추가적인 매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3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으로 확실히 빠지고, 그걸 10일 이동평균선도 조차도 뚫고 가지 못하는 경우는 일부씩 현금화하는, 같이 현금화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고 한 단계 내려왔다가 또 다시 한 단계 내려가는 그런 반복되는 기간이 오고, 그 겨울 동안은 손실을 보시는 분이 많고, 초기에 하락하였을 때 같이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그런 기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초기에 하락 모습을 보일 때 같이 매도를 하시는 것이지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가 손실을 보시면서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엉거주춤한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투자 자금을 굉장히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한 번 사이클을 돌고 두 번 사이클을 돌고 하면 지금부터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 사이클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자기가 분석한 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겨울이 왔다고 겨울에 굉장히 한파라고 그래서 이 봄이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어다가도 다시 겨울이 오고, 이렇게 꽃샘추위처럼 더 추운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추측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30일 이동평균선, 이건 일간 차트인데요. 30일 이동평균선도 보시고 주간 차트로 30주간 이동평균선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차트를 비교하시면서 봄이 다가오는지,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만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코스피 종합 차트에서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시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탑다운 방식, 숲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런 투자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 봄도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더 이상 봄을 기다리지 않을 때 서서히 봄의 시그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움직임, 이 차트의 움직임도 유사한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W와 같이 이런 식의 방식의 투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항상 차트를 분석을 하시고 차트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투자를 더 이상 안 하시고 다 현금화 했으면 아예 그냥 이것을 보지 않고 신경을 끊고 있다가 남들이 또 돈을 벌었다 그러면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얼마나 적절히 위험을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 큰 흐름을 알고 이 큰 흐름에서 초기에 얼마나 적절한 규모로 투자하시면서 이 주식 차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수학 K였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충분히 느끼신 후에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투자 패턴을 가져가시고 투자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